원시 타입에 반대되는 개념은 복합 타입이에요. 복합 타입이라는 건 값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합니다. 그 중에 복합 타입 중에 동일한 종류의 값만 유지하는 복합 타입들이 있고, 모든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복합 타입은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 그래서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개 유지한 다음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이름을 갖고. 그게 특징인 거죠. 예를 들면 4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돼요. 배열이 없어.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한다? 프로그램 안 하고 말지. 그렇죠? 불가능해요. 프로그램 하는 게. 40개의 정수 변수를 더해서 평균을 낸다? 프로그램 짜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여러 종류의 값들,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 통을 뭔가를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개별 값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성적 40명이면 40명의 각 성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애들을 접근할 때 색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과 색인을 가지고 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을 접근하게 해주는 타입이 배열이다. 그래서 배열은 언어들마다 요 5가지 특징은 다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질 구조이다. 동질 구조. 근데 이 동질 구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동질 구조입니다. 정수 배열이 있으면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들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차원 배열의 첫 슬롯에는 개수를, 나머지에는 값을 저장했으면 첫 번째 저장된 값하고 나머지 값이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값들은 데이터고 첫 번째 값은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또 하나 뭐 있어요? C에서 문자열은 문자 배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C에서의 문자열은 앞에 막 데이터들이 있고 맨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0문자가 있죠. 그렇죠? 그 0문자와 나머지는 달라요. 나머지는 데이터고 얘는 끝을 나타내는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인데 논리적으로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동질 구조인데 이제 객체지향을 이미 배웠으니까 다형성을 이용한 배열의 경우에는 이게 또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같나? 이게 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 배열인데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고 또 강아지고 햄스터고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객체지향에서 애완동물 배열이면 그 애완동물에 저장되는 애들은 다 똑같은 강아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죠. 강아지가 저장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저장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 동질 구조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int n 10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오는 놈, 나중에 오는 순서가 존재하고 이 순서를 이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색인이고 색인은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이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주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고정이 됩니다. 컴파일 시간에 고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정이 된다는 것은 해당 자리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당 자리에서는. 해당 자리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20개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10개로. 어떤 언어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량이라는 용어랑 크기라는 용어를 항상 배열을 쓸 때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량, 크기.
영어로는 capacity, 얘는 size로 얘기할게요. 근데 책들 보면 크기가 용량의 크기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용량은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용량인 거고, 크기는 현재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용량까지 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용량보다 작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조건을 제공한다. 임의 조건 제공하는 거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걸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연속 공간에 할당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의 조건이 안 되겠죠. 그렇죠? 각 요소의 크기가 다르다. 얘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다. 얘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 같고 다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고 각 슬롯의 크기가 어때? 같죠. 물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몇 번째다.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일치한 배열의 생성, 선언은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로 C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호를 배열 이름에다 붙이지 마시고 어디다 붙여요? 타입에 붙여서 선언을 해주세요. 그럼 이 넘버스는 배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배열 이름. 근데 이렇게만 하면 배열 자체는 생성이 안 된 거예요. 배열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배열 생성은 자바에서는 new를 이용합니다. new int 8 이렇게. 그러면 용량이 얼마? 8이에요. 그러니까 new를 썼으니까 얘는 무슨 배열이 돼? C에서 치면 동적 배열이 되는 거예요. 동적 배열이지만 C에서는 동적 배열은 뭘 해줘야 돼요? 말럭한 다음에 프리를 해줘야 되죠. 근데 자바는 프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적 배열인데 프리는 안 해줘야 돼요.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자바에 나오는 장점이라보다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자바는 가급적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용량과 크기. 왜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는 게 쉽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만들면 되잖아요. 필요한 순간에 28개가 필요하다 하면 28개 만들어 쓰면 돼요. 요번에 30개 만든다 30개 만들어 쓰면 돼요. 미리 31개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정적 배열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가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배열을 동적 배열로 만든다. 선언과 생성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뭘로 초기화될까? 기본값. 기본값이 뭐예요? 0이에요. 0.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모든 요소에 있는 값이 0이 된다. 얘가 더블이면은 어떻게 될까? 모든 값이 0.0. 불리언이면 어떻게 될까? 모든 값이 false가 되죠. false.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ar을 사용할 경우에는 bar을 사용해서도 그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안 줘요. 이름에도 bar에도 이 기호를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혹시 배열을 생성하는데 bar을 이용해 생성하겠다. 그러면은 기호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자바의 특이점.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용량이 0인 배열. 용량이 0인 배열을 어디다 써먹냐? 써먹을 때 많아요.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이다 보니까 여기를 할 때 배열을 용량을 지정할 때 뭘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안 되죠. C에서 int n x 이거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모든 게 동적 배열이니까 요 용량을 지정할 때 뭘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쓸 수도 돼요.
자바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시 타입 8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뭘로 처리한다? 객체로 처리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로 처리합니다. 객체로 처리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C++에서도 11부터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요거를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해 줍니다. STT 어레이라는 걸. 그러면 객체가 배열이야. 그러면 뭘 갖고 있냐? 배열의 멤버로. 렌스라고 하는 멤버를 갖고 있어요. 렌스라고 멤버. 그래서 이 멤버는 배열의 용량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ber.length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렌스는 접근 제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프라이빗이면 이렇게 못 쓰죠. 그렇죠? 프라이빗 멤버는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퍼블릭 멤버예요. 퍼블릭 멤버이고 내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널, 퍼블릭 파이널 멤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길이는 렌스라고 하는 멤버로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얘는 메소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혼동돼요. 그래서 똑같은 렌스라는 이름인데 배열에서는 멤버 변수이고 문자열에서는 메소드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자바에서 배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연속적인 공간에 배열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렌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배열의 용량이 0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열은 없고 렌스 멤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3은 이렇게 널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할 때 얘를 반환하는 게 좋을까? 얘를 반환하는 게 좋을까? 얘를 반환하는 게 편해요. 받으면 포르풀 돌리면 사이즈가 0이니까 안 돌아가겠죠. 근데 얘는 뭘 해야 돼? 포르풀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 널 검사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배열을 반환할 때 반환해 줄 게 적당한 게 없어. 그러면 널 반환하지 않고 뭘 반환해 주면 돼요? 같은 타입의 배열인데 용량이 0이내를 만들어서 배열을 전환해 주면 더 강건하게,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널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객체로 처리한다. 참조다. 그러니까 이 변수나 강아지나 이거나 얘나 차이가 없어요. 일반 객체나 얘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도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O 이퀄 저기 리스트 1. 그러니까 리스트 1이라는 배열을 오브젝트 배열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 앞에다가 파이널 붙일 수가 있어요. 파이널 붙일 수 있는데 파이널 붙이면 얘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뭘 수정할 수 없어요? 얘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이었는데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학생들의 배열, 뭐 애완동물의 배열,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객체가 5개 생성돼요? 생성이 안 됩니다. 뭐만 생성이 돼요? 객체를 5개 유지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가진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가 객체를 차례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요걸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을 할 때 이게 번거로우면은 초기 목록을 아직 설명 안 되는데 이렇게 초기 목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기 목록을 주어서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목록을 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초기 목록을 줘서 얘로 초기화해라. 이걸 안 주고 new int 8 하면은 다 뭘로 초기화 돼요? 다 0으로 초기화 됩니다. 근데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특정한 값을 가진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용량을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C 배열하고 차이점입니다. C는 용량을 지정하면서 초기값 목록을 주는데 용량보다 적은 값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아까 필로소피가 뭐라 그랬어요? 용량하고 뭘 주로 일치시킨다?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용량을 여기다 쓸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럼 얘의 용량은 뭐가 돼요? 요거의 개수로 돼요. 8개. 그래서 자바는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필요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말고 다차원 배열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만들 수 있는데 끼키야 우리는 어디까지 쓸까? 2차원 배열을 써요. 3차원 배열 쓰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2차원 배열은 많이 쓰죠. 근데 3차원 이상 안 써요. 3차원 원하면 쟤를 3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new double 110. 그런데 C에서 이렇게 33하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연속으로 확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나 확보되는 공간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33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여기가 00.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임의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바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각각 렌스 값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행의 개수는 얘로 알고 열의 개수는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얘들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이것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뭐가 가능하냐 하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각 용량이 다른 거. 각 열의 용량. 근데 이거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2차원 배열은 이런 모습이다. C하고 좀 다르다. 초기 목록 줄 수도 있고 2차원 배열도. 그 다음에 C에서는 int x3 a int b 3이 있을 때 a equal b 돼요, 안 돼요? C에서 안 됩니다. C에서는 배열 이름이 상수예요. 상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가리킨 배열을 다른 걸 가리키도 못 바꿔요. 근데 자바에서는 다 무슨 배열이에요? 동적 배열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리키고 있는 배열을 여러 배열이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1, 2, 3, 4 있다가 넘버스에 new int
3, 5, 6, 7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도록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못할까? 배열을 선언할 때 파이널 쓰면 못해요. 파이널 쓰면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다른 배열 못 가리키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 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즉 뭐만 바뀌냐면은 얘가 요거 가리키다가 요거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트 1 이퀄 리스트 2 하면 요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 이름이 Lvalue예요. Lvalue. 대임은 왼쪽에 쓸 수 있는 Lvalue입니다. Lvalue. 그렇지만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위치로. 가리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배열을 복사하고 싶다. 똑같은 배열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배열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론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copy of라는 걸 쓰는 방법, system array copy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의 차이가 뭐냐? 얘와 똑같은 용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내가 이 배열하고 똑같은 배열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클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아니라 2배로 늘리고 싶거나 줄이고 싶거나 하면은 arrays copy of를 쓰면 돼요. copy of을 쓰면은 여기가 list length가 아니라 list length 곱하기 2를 했다. 그러면 copy의 용량은 얼마가 돼요? 여기가 리스트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 copy 배열의 용량은 10이 됩니다. 10이 되고 첫 5개는 뭘로 돼요? 1, 2, 3, 4, 5가 돼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 0이 되죠. 0. 초기 값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만드는 건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copy of. copy of는 줄일 수도 있어요.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system array copy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배열의 얘를 복사를 하고 싶을 때 포문 갖고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이 함수를 쓰시면 편해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요만큼 복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선택식. 그렇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코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array construction이라는 메소드에서는 array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용량이 0인 배열도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 왜 똑같은 거? 그렇죠. 요 첫 번째 거는 다 000으로 출력될 거고 얘는 초기화해서 1, 2, 3, 4, 5로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는 0000,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1, 2, 3, 4, 5가 돼요. 그래서 혹시 배열을 간단히 출력해보고 싶으면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뭐라 그랬어요? 객체라 그랬죠? 객체라 그래서 오브젝트의 배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유지된 배열이 유지되어 있으면은 요걸 이용해서 타입 변환해서 다시 배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배열로 다시 바꾼다. 그래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ray parameter는 아직 설명 안 드렸고 length member
그래서 이 넘버스는 5, 5가 출력이 될 테고요. 요거 인자 설명 안 했네. 네. 그리고 two dimension array. 2차원 배열은 이제 2차원 배열을 혹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to string 말고 deep to string을 쓰시면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deep to string.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내가 화면에 그냥 디버깅 차원에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돼요? arrays라는 클래스에 있는 deep to string을 쓰시면 돼요. 그냥 1차원 배열은 arrays to string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복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클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클론은 언제? 배열을 복사하는데 똑같은 용량의 배열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심플한 게 클론을 쓰시는 거예요. 클론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어레이 커피는 내가 일부분만 복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일부분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실행해 보면 원래가 1, 2, 3, 4, 5였고 그 다음에 아더는 1111로 돼 있었어요. 1111. 그런데 요 코드를 통해서 리스트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세 개부터 3, 4, 5를 아더의 처음으로 옮겨라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3, 4, 5, 11 됐죠. 3, 4, 5, 11. 그래서 이건 배열을 복사하는데 배열의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일부분을 또 다른 배열로 옮기고 싶다. 어떤 위치로. 그러면 클론 쓰는 거 아니고 카피 수업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array copy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에 있는 어떤 일부분을 또 다른 배열로 옮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for loop 갖고 짤 수도 있죠. 필요하면 짜면 되는데 쓰시면 되고 array copy of는 용량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용량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바꿀 수도 있고 2배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배열을 용량을 늘리고 싶다. 부족해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 뭘 활용해 주시면 돼요? copy of. 보시는 바처럼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 array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그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프로그램할 때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toString, deep toString, 그 다음에 copy of,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ort,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나쁜 점은 뭐냐면 배열의 좋은 점은 뭐예요? 성능이 되게 우수해요. 그런데 그냥 배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면은 내가 다 만들어야 돼. 뭐든지. 배열 갖고 뭔가 처리해야 된다. 그럼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언어에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뭘 넣고 싶다. 그럼 내가 뒤에 거 다 땡기고 중간에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많은 메소드들, 우리가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많은 메소드들이 자바에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함수를 만들어서 배열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arrays에 있는 걸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없네. 네. 그거는 좀 있으면 또 설명드려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가는데,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답변할까? 자,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열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것만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연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연산들이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자바는 arrays라고 하는데 많은 또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열은 또 제한적인 거가 있어요. 뭐가 제한적이야? 용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용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또 arrays 카피어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늘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에서는 배열 대신에 쓸 수 있는, 배열을 대신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제공해줘요. 그게 array list라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C++에서는 그게 뭐예요?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프로그램 할 때 배열이 필요하면 array list를 쓰시면 되고,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안 쓰고 벡터를 쓰면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왜? 벡터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고, array list에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내가 추가함으로써 얘가 용량이 늘어나요. 단점은 뭘까? 성능은 내가 로우 배열 갖고 쓰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번거롭겠죠. 그래서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응용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열 쓰지 마시고 이제 array list를 익히면 array list를 쓰시면 되고, C++에서는 벡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C++하고 자바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C++은 뭐가 되냐면은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으니까 선언할 때는 벡터로 선언하는데 밑에 코드는 옛날 내가 배열을 썼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색인 갖고 다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array list를 쓰는 순간 뭐는 포기해야 돼요. 색인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색인 연산자 갖고 쓰는 프로그래밍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에서는 numbers I 해가 썼잖아요. 근데 이제 array list에서는 이게 안 되고 numbers get I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이게 번거롭지. 그럼 번거롭다. 그러면 얘를 쓰다가 그 순간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배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열로. 그 순간만 배열로 바꿔서 색인으로 프로그램하고 다시 또 리스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스트로 쓰되 너무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고 싶어서 색인을 쓰고 싶으면은 리스트를 뭘로 바꾸면 돼? 배열로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비용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시간 많이 돼서 요 페이지까지 설명한 걸로 하겠습니다. 선택식 다 알죠? 그쵸? 근데 이 선택식은 왼쪽에 오나 오른쪽에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 왼쪽은 L 밸류고 이쪽에 오면 R 밸류가 되는 거예요. 갖고만 오는 거고 얘는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유효한 색인만 써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 이런 정수, 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변수를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범위는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근데 용량과 크기가 불일치하면은 얘까지 써도 안 돼. 어디 써야 돼? 0에서